비만과의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오늘 얘기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 초대 손님 영클리닉의 조영신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역시 비만 클리닉 원장 나오시면 날씬한 몸매. 하기는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이 뚱뚱하시면 안 되겠죠. 오던 손님 가시겠죠? 네. 아니 근데 영클리닉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비만 클리닉을 운영한 지 10년 정도 됐고요. 이제 비만을 주로 하면서 비만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치료해주고, 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이제 체형 관리까지 하는 병원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일단 전반적으로 비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해야 돼요. 또.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저는 일단 비만하면은 뚱뚱하다라는 이미지와 단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비만의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네. 비만은요, 원래는 이제 몸무게, 키하고 몸무게를 네. 이제 비교했을 때 BMI라고 하는데, 네. 체질량 지수가 높은 경우를 저희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몸무게 빼기 100 곱하기 0.9 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그러니까 몸무게를 네. 키에 미터의 제곱으로 나눈 겁니다. 아. 그게 체질량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기에 비해서 얼마나 나가는 건데. 그렇죠. 네. 단순히 그러면은 뭐 뚱뚱하다, 말랐다 네. 요것만으로는 비만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네.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요즘은 체지방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체지방이 더 중요하다. 아. 그래서 네. 몸무게보다는 체지방이 더 중요하다. 아. 그래서 체지방의 퍼센테이지 갖고도 비만을 많이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30% 이상 네. 이제 갖고 있으면 네. 내 몸무게의 30% 이상을 지방을 갖고 있으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몸무게가 그 평균보다는 조금 많이 나가도 만약에 지방이 그거보다 안 된다 그러면은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거예요? 예를 들면 아놀드 슈발츠제네거 같은 경우는 네. 비만이 아니죠. 근육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제가 비만인지 아닌지 전 좀 비만인 것 같아요라고 원장님을 찾아가면 기본 검사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는 이제 몸무게를 측정하는 거가 네.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체지방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전기를 모아서 네. 그 전기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제가 지방을 측정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한번 대학교 때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양 수업 시간에 이렇게 손에 네, 이렇게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렇죠. 체지방과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방의 그런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되지만 사실 현대인들한테 비만이라는 이 의미가 가지는 거는 사전적 의미 이상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때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그러니까 비만이라 하면 네. 이제 현대인들은 보통 다들 그냥 겉모습만 뚱뚱하다, 네. 흉하다 이런 것만 주로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비만은 속병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계속 진행이 됐을 때 네.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고혈압, 당뇨, 네. 그다음에 혈관 질환, 그래서 뭐 주로 중풍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수명을 단축하는 네. 가장 주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무슨 건강 클리닉도 아닌데 비만 얘기를 앞에서 조금 지금 드렸는데 네. 사실은 집에 계시는 주부들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특히나 40, 50대 되시는 네. 분들의 경우는 이게 잘 배에 모인 쌀들이 안 빠진다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세요. 네. 이게 사실 시술로 하면 한 번에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빼면 또 금방 모인다는 얘기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고민들이 많아요. 이 비만을 어떻게 좀 잘 우리가 조절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비만은 어떻게 네. 생각하시면 되면 현대인의 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인처럼 행동을 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구석기 시대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현대인인데 현대인처럼 안 사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처럼 살아라는 얘기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시고 음식은 적당히 드시고 예, 그게 답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쉬운데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네. 빨리 가고 쉽게 가고 그렇죠. 편하게 가고 먹는 그렇죠. 것도 좀 편하게 빨리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다 놓아버려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음식부터 어려워요. 시작을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보다는 슬로우 푸드를 네. 드시고 네. 그다음에 활동량은 최대한 많이 늘리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권해드리는 거는 네. 걸어 다닐 때부터 좀 힘을 좀
몸에 힘을 많이 주고 네. 하고 네. 그다음에 평상시에 화장실도 2, 3층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걷는 걸 또 많이 걸어 다니는 거. 네. 그러면 사실 요새 비만을 케어해준다는 병원이 정말 많거든요. 많거든요. 그 네. 원장님의 이 영클리닉만의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아마 비만 1세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비만 클리닉이 거의 없었고, 그랬을 때 처음 이제 병원을 오픈을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비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개인적인 습관, 그 다음에 성격, 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거, 이런 것까지 다 통틀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는 부분까지도 이제 제가 지방흡입이나 네. 체형 관리를 통해서 이제 몸매까지 정리하는, 그러니까 비만의 토탈 케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신적인 것까지 어느 정도 뭐 관리를 해주신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는 정신 거죠. 치료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사실 스트레스가 비만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예. 하니까요. 제가 네. 아는 분도 스트레스만 받으면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게 그대로 살이 찌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것도 좀.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예. 식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식욕을 촉진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컨트롤하는 거를 이제 저희가 교육하고 같이 연습하고 네. 한마디로 말해서 프랙티스입니다. 연습을 해서 네. 내 습관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좀 사람마다 다르지 않아요, 원장님? 저는 그렇죠. 갑자기 궁금한데 그렇죠. 예. 스트레스를 다 다르죠. 받으면 딱 입맛이 또 없어지는 사람도 여기는 있긴 떨어지는 있죠. 경우고. 네.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여러 가지 엔돌핀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네. 엔돌핀을 만드는 방법이 네. 먹는 것도 있고요. 아. 수다를 떠는 것도 있고 그냥 푹 자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선택을 할 때 먹는 걸 선택하신 분이 이제 살이 찌는 거죠.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쉬운 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까이 있는 단 걸 먹으면 그렇죠. 좀 나아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많이 올라가면 엔돌핀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 그로 인해 스트레스 해소를 된다고 습관화가 된 거죠.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사실 의사 선생님이시거든요. 네. 이제 환자들 보셔야 되는데, 환자 보시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좀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이제 주로 환자도 보고요. 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저희 의사 선생님들을 네. 저희 병원에 와서 교육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세계에서 해외에서도 많이 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칼럼도 쓰고 그다음에 학회 회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만 관리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하시는 거기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예. 정말. 네. 그런데 비만 이 관리의 1세대라고 네. 아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솔직히 비만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혹시 예전에는 좀 이렇게 뚱뚱했던 거 아닌가. 네, 그럴 수도 그런 있겠네요. 상상도 좀 되거든요. 그러네요. 계기가 네. 궁금해요. 뚱뚱한 적은 있긴 네. 있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번. 그런데 다 찌더라고요. 예, 있었는데 계기가 된 거는 사실 제가 이대 목동병원에서 네. 이제 가정의학과를 이제 수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비만 클리닉이 처음 목동병원에 생겼고 이제 가정의학과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문제부터 가족적인 문제, 그쵸. 사회적인 문제, 뭐 개인적인 습관, 뭐 질병적인 거 다 토탈적인 거를 치료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비만을 치료할 때 그게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가정의학과 의사로서. 예. 그때 처음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단 과 얘기도 지금 잠깐 네. 나왔는데 예, 네. 가정의학과를 그 진로 뭐 제가 의대는 안 다녀봤어요. 이제 하고 나면은 그 하고 싶은 네. 과를 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정의학과를 선택하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가정의학과 그러면 잘 모르시거든요, 사람들이. 네. 이게 무슨 과지? 가정을 돌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아주 흔한 질환 그리고 흔하게 보는 그런 질병들을 보는 거에다가 네. 어떤 개인적인 습관, 어떤 사회적인 문제, 가족적인 문제 그런 것까지 다 통탈해서 그런 전인적인 진료를 하는 과목이 가정의학과라고 하면 됩니다. 그 사실은 이제 큰 병원에 가면 가정의학과 있으면 이제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그 병원 처음 이제 왜 3차 병원에 오면 바로 내과 외과 못 가니까 가정의과 거쳐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근데
사실 저도 가정의학과를 좀 다녀보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이런 병이면 어디를 가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은 더 친근한 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하게 오는 질병은 직접적으로 치료를 그렇죠. 잘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비만이라든가 네. 뭐 흔하게 오는 거 많잖아요. 뭐 피부 질환 중에서도 여드름이라든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흔하게 오는 질병, 감기라든가 네. 이런 질병을 치료하면서 스페시픽하게 아니면 특별하게 더 큰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는 네. 이제 의뢰를 드리고 네. 치료를 하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치, 우리 집 주치, 뭐 이런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의사하면은 우리는 참 공부 잘하고 그렇죠. 엘리트적으로 그냥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생각 들지만 사실 개원을 하는 것도 쉽지가 일종의 사업일 그렇죠. 수 있잖아요. 네.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초반에? 이게 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네. 처음에 강남에 이제 제가 자리를 잡기 전에 이제 알아보다가 좋은 자리가 났어요. 가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네.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어머. 그래서 엄청 돈을 날리고 부동산 네. 사기인가요? 예, 오. 부동산 사기에다 인테리어 사기까지. 아이고.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목동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다 모시고 제가 이제 개업을 했는데 네. 그분들이 오셨는데 네. 공사가 안 끝난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약속을 했으니까 네. 진료는 계속하고 네. 저쪽에서 공사는 계속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아. 제가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공사 중에도 저한테 와서 진료받고 처방전 받고 뭐 이런 거 보고 네. 제가 이 사람이 네. 제일 중요하구나 라고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럼 정말 그야말로 이렇게 천막 이쪽에 이렇게 한쪽 치고 상관없이 상황이었네요. 약간 그렇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한쪽은 칸막이 병원, 막아놓고 그렇죠. 한쪽은 네. 공사하자. 네.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이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안정화가 되셨던 건가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잘 됐고요. 네. 그때는 이제 비만 클리닉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네. 때문에 예, 굉장히 잘 됐었어요. 네. 한 7, 8개월 정도. 그럼 그 다음에 또 시련이 있었네요. 예. 7, 8개월 지나라고 8개월 정도는 네. 무난하게 예, 가다가 무난하게 잘 또 무슨 일이 가고, 있으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만 학회에서 네.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한 이제 잘못된 보도를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오해를 좀 한 거죠. 아. 비만 클리닉이 잘못된 치료를 하고 있다. 아. 이렇게 오해를 하게 아. 보도가 잘못 나간 거죠. 그러면 사실 그래서 이제 네. 마이너스를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실은 그렇게 한번 보도가 나가면 네. 일단 뭐 어떤 거든 타격을 받는 예전에 뭐 그렇죠. 만두 파동부터 시작해갖고 맞아요. 뭐 이제 뭐 예. 가깝게는 근데 이제 특히 건강과 관련된 기사는 타격이 아마 아주 상당히 크셨을 심했습니다. 거예요. 하루에 한 명도 안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하루에 한 3, 40명 네. 정도 보던 클리닉에서 네. 하루에 한 명이라고 그러면은 진짜 완전 타격이죠. 그걸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뭐 세월이 참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네.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2002년도부터 이제 지방흡입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때 이제 이 탈출구를 찾아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의사가 지방흡입을 한다. 마음 편안하게 와서 비만 전문의가 지방흡입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떤 새로운 탈출구를 찾은 거죠. 결국 이제 뭐 신뢰나 아니면 네, 그렇죠. 뭐 환자를 대하는 뭐 진심 뭐 이런 네네. 게 좀 있어야지 병원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예, 정말 예. 저도 병원 갔을 때 마음 안 편하고 마음 안 맞는 의사 같으면 좀 가기 그렇죠. 싫잖아요. 네, 이게 궁합이 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하고 환자하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 불친절하거나 대충 보시는 것 같으면 다음부터 가고 싶은 생각 안 드니까. 예. 네. 여성 초대석 영클리닉의 조영신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모시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되기 전에 소크라테스 선사한다고 그러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죄송합니다. 제가 소크라테스. 이거 선사하실 때 약간 그 뭔가 이렇게 다짐나 책임감 같은 게 막 생긴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의사를 하늘에 내린 직업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한다고. 어릴 때부터 의사 하시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던 거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성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이제 성당을 다니고 신부님, 수녀님한테 이제 착한 일 많이 해라라고 많이 열심히 배우고. 네. 근데 이제 슈바이처 박사님에 대한 전기를 읽게 됐는데 네. 딱 보자마자 난 해야 되겠다. 예,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 아. 네.
한 번도 바꾼 적은 없어요. 오. 우리 지금 읽혀주면 얘가 마음을 잡을까요? 한번 마음을 해주세요. 잡을까요? 네, 한번 그럴지도 해보시는 몰라요. 거예요. 무섭다고 또 안 한다 그러는 거 아닐까? 와, 대단하시네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러면 계속 의지를 의사만을. 갖고. 예. 그럼 공부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에. 공부 네.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진짜요? 의사가 되셨단 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하고 고2 네. 때 사춘기가 정말 너무너무 아. 폭풍처럼 온 거죠. 네. 그래서 책상에는 앉아 있어요. 모범생처럼 네. 열심히. 근데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수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나는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인생이 왜 이럴까? 음.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사춘기 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그렇게 하필 또 그 시기에 왔다는 게.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정신을 딱 차리고 나니까 도저히 의대 갈 실력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열심히 했는데 아무튼 제가 엄청나게 공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재수도 안 하시고 가시긴 가신 거잖아요. 아니죠. 아, 재수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딴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래서 경희대 화학과 87학번에 입학을 했었어요. 아, 그러다가 했는데, 다시 공부를 하셨고. 예, 했는데 네. 체류탄가스가 너무 싫고 아, 그렇죠. 87년. 예, 글쓰기가 내가 그렇죠. 거기 여기 왜 있나. 그리고 전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그게 싫었고요. 네. 저희 선배님 중에서 저를 이제 그 사회교육을 시키려고 쫓아다니던 선배가 있어서 네. 그 선배 도망 다니다가 아. 결국은 대성학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노량진 대성학원. 재수를 노량진으로. 시작하신. 네. 아. 근데 이제 학원에 갔는데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니까 뭐 엄청나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었지만 네. 네, 그냥 이대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 갈 수 있었지만 네, 강제 있었지만. 주셨어요. 아, 네. 어쨌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늘 편하게 의대 가시는 분들은 뭐 다 공부 잘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한번 뭐 폭풍처럼 사춘기를 겪으시기도 하셨네요. 네. 그럼 지금 아이가 있으시죠? 네, 아들 둘입니다. 아이들한테 그럼 공부해라 많은 안 강요하시겠어요? 그 본인이 아니 또 몰라요. 겪은 적이 있으셔서 그렇지 해본이, 않으세요? 해본이 아니더라 이러고 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강요는 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열심히 해야만 잘 할 수 있다. 아. 그런 식으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 큰애한테 많이 쓰는 말은 최선을 다해라. 예, 그 말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몇 학년인데요? 2학년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요. 저희 아들한테도 야, 넌 5분을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5분 동안 딱 하는 걸 원하지. 엄마 뭐 너무 1시간 있으래? 막 이러면은 정말 5분 앉아있다 나와요. 엄마 나 5분 앉아있었지. 이러고. 5분 앉아있다 나오면 어떠세요? 한 대 쥐어 받고 싶죠. 정말. 이게 좀 문제긴 문제예요. 아니 근데 이 사실 강남에 너무나 많은 맞아요. 병원이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서 강남에 이제 개원을 한다 그러면 집안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처음에 개원할 때 이제 집안의 반대가 많았죠. 네. 왜냐면 또 여자 의사가 강남에 그것도 처음부터 개원을 하면 망하지 않겠냐. 제일 망할 문제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랑 둘이서 안 망한다. 그리고 제가 개원을 했고 네. 사실 강남은 이제 저희 의사 선생님들끼리 속칭 이제 무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살아남기가 네. 한집 건너 어려우니까. 하나씩이고. 저희 정말 많죠. 건물에만도 같은 진료 과목이 7, 8개. 아, 빌딩 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전쟁터예요, 네. 사실은. 네. 그럼 개원을 할 때 유일한 지지자가 남편분이셨던 그렇죠. 거예요. 그럼 외조가 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개업을 할 마음이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남편이 그래도 의사가 본인의 클리닉을 운영을 해서 네 꿈을 좀 펼치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발벗고 나섰었어요. 오, 멋지시다. 대부분은 다 그럴 거든요. 그냥 편하게, 뭐, 대학병원이면 대학병원, 이렇게, 아니면 그렇게 있는 게 낫지. 왜 사서 고생하냐, 이런 맞아요. 얘기를, 돈 벌어라는 건 아니어도, 사실,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네네. 그래도 아내의 하는 일을 상당히 존중하신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떤 분이세요? 남편? 저희 남편은 이제 공학 박사고요. 의사는 아니시네요. 예, 그리고 진대제 후배. 그러니까 국비 유학생. 예. 굉장히 머리가 스마트하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여자 의사들은 너무 이렇게
그렇다. 보수적이고. 응, 그러니까 너의 꿈을 최대한 펼치도록 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아. 그래서 이제 병원도 같이 열고 어. 같이 다니고 찾고 했죠. 네. 근데 같이 사기도 당하고. 그러네요. 네. 고난을 또 함께 겪는 게 또 부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도 든든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러면 원장 일과 네. 뭐 부인 그리고 엄마 이렇게 세 가지를 병행을 지금 하고 하시는 계시잖아요. 건데. 네. 어려우시죠? 힘든 아이도 당연히. 아직은 어리고. 네. 네. 어렵죠. 힘들어요. 네. 근데 다 보람 있어요. 아이 키우는 거. 세 가지 다. 병원 일.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는 이제 나만의 어떤 공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 꿈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그런 큰 재미가 있고요. 네. 책을 항상 저는 몇 권씩 들고 다닌다 그러거든요. 병원에 와서는 병원 책을 딱 펼쳐서 열심히 봐요. 네. 그리고 딱 덮고 네. 집에 가면 아이 책을 다시 딱 피고 아이랑 열심히 같이 살고 네. 또 남편이랑 만나면 남편이랑 같이 또 책을 딱 피고 남편이랑은 어떤 책 하세요? 그냥 뭐 부부 사이란 어떤 건가 이런 거 네. 열심히 얘기할 수 대화하고.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배워야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들 앞에서 딱 아이들 같이 보는 책. 뭐 이렇게. 저도 오늘 이렇게. 아이들은 엄마한테 투정 안 해요. 사실 아직 초등학교 2학년이면 엄마 손이 좀 많이 필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남편이 원체 가정적이고 굉장히 이제 또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네. 이제 저희 아이들 주로 공부도 같이 하고 아. 제가 없는 동안에는 네. 제가 있는 동안에는 물론 제가 직접 열심히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학회나 발표나 이럴 때는 다 도맡아서 아이 봐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은데 이제 큰 아이 같은 건 이제 2학년이니까 벌써 네. 철이 많이 들어서 이해를 많이 하는데 네. 둘째는 좀 이해를 몇 못하죠. 7살입니다. 이해를 못할 때네요, 아직은. 그래도 뭐 형이 잘 해주니까 따라갈 것 같아요. 맞아요. 금방. 예. 저 비만 클리닉 원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네. 평소에 궁금했던 거 하나 질문 네, 드릴게요. 왜 그 살 빼려고 할 때 너무 사실 힘들잖아요. 뭐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손쉬운 방법으로 지방흡입 생각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죠. 그거는 어떤 분들한테 권하세요? 지방 흡입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 네. 네. 일단 말씀드리면 네. 상하체 불균형이 너무 심해서 몸매가 도저히 몸매를 바꾸고 싶은 사람 네. 상체는 4~3대 하체가 5다 아. 이런 경우는 네. 이제 네. 지방 흡입술 많이 답이고요. 네. 그다음에 다이어트를 반복적으로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절대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 흡입술을 하고요. 그 두 가지 경우가 이제 꼭 해당되는 경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 용어이기 네. 때문에 잘 모르죠. 워터젯 어려웠어요. 지방 흡입술로는 네. 지금 가장 많이 아시아 최대 시술 네. 케이스를 갖고 계시다 그래요. 권위자죠. 그렇게 그 남편분이 저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뭐 그렇게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해외로도 좀 아시아 최대라는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해외 진출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도 이해해도 되나요? 저는 해외 진출하기보다는요. 네. 외국 선생님들이 우리 클리닉에 와서 배우는 거, 예, 그쪽이 더 메인입니다. 예, 그렇겠네요. 교육 하는 거고요. 우리 한국이 뭐 미용술이라든지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만 클리닉 이쪽으로는 굉장히 유명해서 오죠, 많이 그럼요. 받으러. 네. 외국 많습니다. 환자들 많은가요? 외국 고객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마- 워터젯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안 아프거든요. 물이 들어가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물로 지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아. 통증이나 붓기 뭐 이런 것들이 적고 네. 그래서 수술이 굉장히 젠틀하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쉽게 받고 이제 다시 가시고 그래서 그렇군요.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아주 좋은 시술입니다. 네. 그 사실 상당히 밝고 네. 그러셔갖고 뭐 비만 상담 가셨다가 그냥 언니 동생 하시겠어요 많은 그럴 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면서도 모든 일이 다 보람 있다고 하시는 건 그만큼 에너지를 네. 갖고 하신다는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 이제 끝으로 네. 앞으로 어떤 꿈을 꾸시는지 그 꿈을 좀 듣고 저도 좀 들어봐야죠. 배워봐야 되겠네요. 꿈이요? 네. 일단은 현재는 이제 아시아 최대 뭐 지방흡입술 네. 그런 거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사실 의술이라는 거는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로서 정말 나는 실력 있는 의사가 되겠다. 네. 그리고 전인적인
그러니까 환자를 정말 사랑하는 네. 그런 이제 후배 의사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고 네. 그런 친구들 배출하는 거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세계 선생님들이 직접 우리 병원에 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보는 거 네. 이게 제 꿈입니다. 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나라 일도 대표하신다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도 예.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이루신 분들이 후배를 양성하고 싶다 이런 말씀하실 때 참 멋져 보여요. 저를 좀 키워주세요. 주제가 못해서 제가. 네. 네, 오늘 에이. 여성 초대석 조영신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세 가지를 다 보람있게 느끼시고 그만큼 힘있게 해나가시는 네. 분을 만날 수 있어서 반갑기도 했고 즐겁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맞아요. 환자를 따뜻하게 그리고 후배를 따뜻하게 키워내실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픈 사람 마음은 정말 그 아파본 사람만이 그렇죠. 안다고 하는데 네. 정말 그 살도 네. 사실 누군가한테는 외모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병이에요. 쪽으로 네, 그렇죠. 혹은 또 마음의 병일 수 네. 있으니까요. 정말 따뜻한 의사 선생님 오늘 만나봤습니다. 주말의 도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찾아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